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 없다 싶을 정도로 챗GPT나 생성 AI의 물결은 굉장히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칙한 경제 박지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이제 발칙한 서점 코너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챗GPT, 요즘 가장 핫한 워드죠. 챗GPT 혁명의 저자이신 권기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이 챗GPT가 굉장히 핫한 맞습니다.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그에 맞춰서 또 책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님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출판사 베가북스를 이끌고 있는 권기대라고 합니다.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모건은행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했던 한국인 1세대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챗GPT가 IT 쪽이다 보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IT 업계 종사하시는 분이실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혹시 피터 나바라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사람 유명한 투자 전문가신데, 그분이 지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를 사라, 뭐 그런 책에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매크로웨이브라는 요소가 있어요. 작년 한 11월, 12월경부터 챗GPT가 이제 국내외에, 주로는 국외에 언론들에 소개가 되고 이야기가 많이 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료를 좀 모으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 2월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미디어에서 많이 이제 떠들기 시작을 했죠. 출판 업계에서는 이게 분명히 떠오르는 하나의 이슈가 되겠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다른 출판사에서 그걸 하나를 이제 냈고, 그 뒤로 줄줄이. 그래서 저는 그런 현상 중에 기술이나 어떤 그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책이 아니라 챗GPT나 생성 AI가 전반적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국내외에 어떤 기업들에 관심을 주고 좀 지켜봐야 되느냐, 이런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챗GPT 혁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죠. 이제 저 기자다 보니까 그 해마다 어떤 트렌드를 이제 좀 분석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게 좀 챗 GPT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이런 챗 GPT 열풍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이 열풍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원래 인공지능이라는 게 역사가 한 70년 됩니다. 한 70여 년 전에 인간이 사람과 똑같은 지능을 가진 뭔가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변덕을 꿈을 이제 꾼 거죠. 그것이 조금씩 개선되고 발전되고 해서 우리 생활 주위에 가깝게 다가왔던 것은 2016년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벌였던 알파고. 알파고 때문에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참 있었지, 얼마나 발전을 했나 하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을 뿐 또 잠잠해졌어요. 그러다가 챗GPT가 나오게 된 후로 왜 이렇게 열풍이 부냐 하면, 우리가 왜 AI 비서라고 해가지고 안녕 빅스비, 오늘 날씨는 어때, 지금 몇 시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이제 흔히 AI 기반의 챗봇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거는 아주 단순하고 이미 정해진 제한된 그런 대답만 해주는 그런 챗봇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챗GPT와 그와 더불어서 나왔던 생성 AI의 기술은 그런 게 아니라 1700억 개가 넘는 매개 변수라는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성하고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아주 획기적인 그런 기술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예전의 챗봇이나 혹은 다른 AI 기술과는 완전히 다르고, 우리의 실생활, 일하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돌풍이 불게 된 거죠. 이게 아무래도 그전같이 이제 로봇처럼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써보면 되게 인간처럼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인간처럼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도 생기면서 이게 좀 위협적일 것 같은데, 지금의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사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과 거의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인지하고 판단하고 소통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그걸 AGI라고 그래요.
중간에 G는 제너럴이라고 해서 인공 일반지능. 그때 되면 이제 완전히 인간과 기계가 혹은 AI가 거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챗 GPT와 생성 AI 단계는 훨씬 거기에는 못 미치고 이용자가 어떤 명령을 하면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방대한 사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명령에 맞게 이용자의 명령에 맞춤형으로 대답해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또 이용자가 원하면은 뭔가를 만들어주고 음악을 만들어주든 이미지를 만들어주든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주든 그런 식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상당히 다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더 앞으로 진전이 되고 기술이 개선이 되면 거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AGI 상태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미국의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그 컴퓨터 전문 학자가 2045년이면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그 시대가 오면 상당히 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좀 위협감을 느껴요. 요즘에는 챗 GPT한테 기사를 써달라면 기사도 진짜 기자처럼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예전에 산업혁명 때도 기계에 의해서 사람의 일자리가 많이 대체되고 그런 경우가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를 이제 다들 겁을 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창의적인 업무까지도 그렇게 아주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수준이라면은 창의적인 업무까지도 해낼 수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기자라든지 뭐 컴퓨터 그 오퍼레이터라든지 그런 왜냐하면 이게 코딩까지도 또 해주기 때문에 그런 준 전문적인 직업까지도 이제는 AI가 이제 위협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한 부분일 따름이고 AI가 이렇게 발전함으로 해서 더 생성되고 새로 생기는 그런 일자리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도 이제 그런 그 산업혁명 때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뭐 러다이트 운동도 있었고 기계를 파괴하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더 많은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더 전체적으로 삶이 이제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악영향만 있는 게 아니고 순기능도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순기능에 대해서 또 이제 기대한 바가 큰데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챗 GPT의 그런 일상이 되는 시대가 오면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뭐 완전히 암기 위주의 그런 공부였지만 지금은 보면은 그 뭔가를 암기하는 것 혹은 단순히 수치를 계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점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단순한 지식은 이미 디지털화되어서 AI한테 넘어가 있고 AI가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어떤 영향이 오냐 하면 사람들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AI가 사람들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셈이 되는 거죠. 더 많아진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좀 더 창의적인 일 전략적인 일, 혹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찾아서 인간의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 거죠. 지금은 한 교사당 20명, 30명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AI가 교육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AI 하나가 30명 아니라 300명까지라도 개개인에 맞추어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큰 변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은 다른 일을 봐야 될 것이고 애들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일은 맞춤형으로 애들의 능력이나 수준에 맞추어서 AI가 하게 되는 거죠. 의료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현재는 뭐 원격 의료 이런 것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디지털화는 되어 있지만 이번에 이제 나와서 생성 AI니 뭐니 해서 의료에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병이나 징후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수많은 그 데이터에 의거해서 AI로 인하여 치료의 방안 혹은 치료약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그런 이제 수준이 되는 거죠. 검색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뭐 한때는 뭐 구글도 1, 2년이면 끝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검색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가 오겠죠. 이용자에 맞추어서 이용자 네가 원하는 대로
답을 해줄게. 그런 식으로 이제 검색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이미 바뀌었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엄청난 혹한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AI 비즈니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업도 굉장히 활기를 띨 것이다. 메모리에 계속 치중을 해왔었는데 그 메모리도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서서 그냥 메모리가 아니고 생각하는 메모리, 지능형 메모리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을 가진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이런 회사들은 돈도 많고 인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GPT 같은 기술, 근원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변하고 있죠.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 없다 싶을 정도로 챗 GPT나 생성 AI의 물결은 굉장히 엄청난 것 같습니다.